아니네. 그냥 제목만 저렇게 잘하네. 아, 참. 제목도 믿기야. 응? 너 그거 그 위에 올라가면 안 돼. 야, 나와. 발에 들렸잖아. 녀석. 내가 썸네일 사진 안 찍었구나. 이거 수익 창출한다는 거, 이것도 안 했네. 뭐지? 오늘 왜 이렇게 설정 안 해준 게 많아? 굿모닝. 굿모닝입니다. 음, 이걸 정치 쪽으로 한번 넣어볼까? 음, 여기는 먹방 뉴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7시, 그 다음에는 저녁 6시. 하루에 2번 먹방 뉴스는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항상 뉴스. 우리 댕댕이 렉. 듣기 싫어. 자, 수익 창출은 얘들이 여기를 추천을 해놨네. 광고가 뜨면은 사람들이 광고를 안 보고 그냥 나가는가 봐. 그래가지고 광고를 넣지 말래. 아유, 참. 자, 샤클님 안녕하세요. JWM 윤 어게인 그러네. 윤 어게인 아니에요. 뭔윤 어게인이야. 윤 어게인 좋은 의미로의 윤 어게인은 좋아요. 안녕하세요. 하나만 적어요. 2개 적으면 쫓겨나요. 2개 이상 적으면 쫓겨납니다. 하나만 적으셔요. 뭐 이렇게 많이 적어. 이게 굿모닝 인사입니까? 애플 이분은 뭐 하시는 분? 이분은 크리에이터, 그 다음에는 유튜버 채널 소유자, 그 다음 운영자, 관리자, 또 뭐가 또 있더라. 운영자, 관리자, 소유자, 그 다음번에는 게시자, 그 다음번에는 크리에이터. 1인 몇 역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믹스 채널 마마. 그 다음에는 마만의 정치. 그 다음번에는 마만의 댕댕이, 마만의 집밥 뭐 등등 채널이 많죠. 아직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지만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좀 해주세요. 그리고는 마만의 정치 따로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믹스 채널 마마잖아요. 근데 나가가지고는 여기에다가 홈 있죠. 여기 유튜브 나가가지고 여기서 어, 마만의 정치 치면 나와요. 이렇게 골뱅이 이게 스마트폰이라 가지고는 짠 여기 골뱅이 요 골뱅이 하고요. 그리고는 마만의 정치 치면은 여기 나와요. 여기 구독 좀 해주세요. 자고 일어나니까 구독자가 한 분 늘었네요. 이것도 참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 최근에 올린 거 조회수가 한 몇천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굉장히 많이 안 보시네요. 일단은 저기는 구독자가 많지 않아 가지고는 아직까지 수익 창출 구간이 아니야. 빌드업 하는 중이라 가지고. 대구 갈매기 계몽된 인간인가 그런다. 계몽되면 어떻게 되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속은 거예요. 더불어민주당한테 여러분들이 속은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알려줬잖아요.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정세를 어떻다라는 거. 정치계에 많은
북한 세력들이 포섭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늘상 북한한테 그런 정보를 암암리에 건네준다라는 거지. 그런 세력을 좀 척결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은 북한도 우리 주민이다 그 마인드고. 근데 우리나라의 주민이면은 우리한테 총뿌리를 겨눌 수는 없었겠죠. 그렇잖아. 그런 걸 생각을 하셔요. 저기 뭐야 지방에 계신 분들은 연평도 이런 해전, 북한이 국지전 벌려는 그런 그게 그냥 안일하고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전쟁이나 마찬가지지. 그런 북한을 옹호하는 국회의원들을 좋아하겠어요? 내 같으면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에 그런 세력이 많은 거야. 주사파. 주사파가 종북주의자와 똑같아요. 아니 이게 잠솔솔 참 말을 이상하게 한다. 북한 없으면 뭔 말을 못하는 종특들 그런다. 지금 뭐야 그 북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회 내에 그런 주사파 세력들 종북주의자들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선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잖아. 국민들하고 갈라치게 하고 감정을. 그런 그걸 좀 이렇게 척결하자고 그랬던 거죠. 근데 보니까 윤석열 탄핵시키는데도 좀 더 엄름찔하시러 해가지고 탄핵을 시킨 거야.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저를 봐봐. 대구 갈매기. 대구 욕보이지 마. 북한 없으면 어쩔 뻔했노. 북한 없었으면은 계엄 선포하지도 않았다.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완전 단순한 1차원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니까. 갈라치기 한 거는 민주당이지. 동북주의 세력자들 아직도 몰라요. 연세가 많으시구나 보니까. 동북주의자 갈라치기 한 거지. 국민들 감정을 잊고 없고 배우고 못 배우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갈라치기 한 거죠. 왜 그걸 아직까지 모르셔요? 야 주영이 닉네임 주영 내가 그랬지. 어? 그 특정 인물 홍보하지 말라고. 응? 너 특정 인물 홍보하고 싶으면은 슈퍼챗 쏘고 홍보해. 알겠어? 닉네임 우린 할 수 있다. 난 다 알고 이야기하는 거야. 더불어민주당 사회주의 뭐가 좋아? 입만 나불나불 간사한 족속들. 더불어민주당은 거기에 있는 주사파들로 인해 가지고 아니 국민의힘에도 있어. 예, 우리나라의 국회에 있는 주사파들은 다 그냥 일반인으로 그냥 사는 게 나아. 정치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정청래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임종석하고 그런 사람들은 임수경하고 자칫하면은 보세요. 과거에 문재인 때 준 USB에 뭐가 들었을 거라 생각해 보셔요. 지금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문제가 많지. 그래가지고는 왜 종북주의 우린 할 수 있다. 저분이 종북주의자인가 봐. 그래가지고는 자기를 간첩으로 신고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 어디 사세요? 내 간첩이면은 당신 신고를 해가지고는 조사해보라 그럴게요. 응? 생각을 해봐.
그 말은 뭐 단순하게 북한 주민이 불쌍하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가 정권 잡아도 된다 그 말이야. 그래도 돼? 인간아. 똑바로 살아. 왜 그렇게 사니? 응? 불쌍한 인간. 자, 뉴스 한번 볼게요.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 그러면서 뭘 헛소리 하고 있어. 또 와가지고는 처음에 채팅창 글 적는 거야. 알바. 그 소리 하지 마라. 나가. 알바 아니면 나가. 맨날 뭐 하면 알바? 알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더라. 아니, 니네 알바 아니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뉴스를 읽어볼게요. 어떤 뉴스가 있는가? 경제 뉴스부터 한번 볼게요. 와, 미국 관세 여파에도, 미국 관세가 그렇게 높은데도, 그러니까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의 그 뭐지 분위기. 관세가 높다 그러면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금 뭐라 그럴까 경기 활성에 있어가지고 다운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의 1분기 매출은 역대 최대 매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 짠. 자, 또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는 읽어보면은 자, 현대차가 미국 자동차 관세 여파에도 올해 1분기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현대차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조 6,336억 원이야. 1년 전보다 2.1% 증가했다 그러네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현대건설의 계열사는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건설의 계열사는 현대자동차입니다. 글로벌 기업이에요. 한국 국내 건설만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에요. 현대건설을 모함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현대건설에다 신고하면 포상을 줄 거예요. 뭐안 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자, 매출은 9.2% 늘어난 44조 4,078억 원이 됐다는 거야. 1분기 때. 대단하다. 여기 요것도 빅 뉴스니까 요것도 이렇게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뉴스를 다 올려줬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한 이틀 아니면은 하루 반 되면은 채팅창 그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 또 뉴스를 계속 읽어보면요. 현대차는 미국 자동차 관세 여파와 판매 대수 감소에도 역대 최대 수준의 하이브리드 판매 및 금융 부문에 힘입어 가지고는 1분기 매출이 이거였다. 최고였다. 그리고 환율 효과에 힘입어 영업이익도 시장 전망을 뛰어넘었다. 그 말은 뭐 팔고 들어왔는데 그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환차를 해보면은 한국 돈으로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나름 좋았다라는. 그래서 환율이 높다고 해서 최악은 아니다. 그래서 마만해도 이번 달 수익이 몇만 원 더 높아진 셈이다. 환율이 올라가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미국 관세 여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의 1분기 매출은 역대 최대였다라는 뉴스를 읽었습니다. 뉴스 기사는 연합뉴스.
아까 전에도 카피 페이스트 했지만 뉴스를 나는 직접 읽고 싶다 하시는 분은 요걸 제목을 쳐보시면은 나올 거예요. 마만의 집밥도 있답니다. 마만의 집밥에서 이런 마만의 집밥에서 요리한 걸 먹으면서 뉴스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 계정 연결이 유튜브하고 비활성이 되어가지고는 한 달 수익 창출이 안 되고 있었어. 그러면서 내가 그거 한다고 그 일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안 나가지고는 마만의 집밥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결이 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할까 아니면 마만의 집밥으로 옮겨서 할까 그러는데 마만의 집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믹스 채널 마마 이 채널에서 마만의 집밥은 라이브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마만의 집밥 별도로 만든 채널에서는 라이브 진행을 못 해요. 왜? 걔들 룰이 있는 거야. 뭐 얼마의 시청자가 있어야 되고 구독자도 있어야 되고 뭐 등등 그래가지고는 현재 못 하고 있는데 음, 그러니까 여기서 라이브를 하고 그 했는 것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어차피 내가 다 운영하는 거니까 저작권을 운운하면은 내가 거기에 대해 재결하면 되니까 여기서 라이브를 하고 마만의 채널 그쪽으로 또 옮기고 그렇게 해가 서서히 그렇게 해서 그쪽에 구독자가 생기면은 완전 별도로 운영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번에 다 옮기려 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마만의 집밥 그러니까 채널에서 있어요. 월수금 오후 5시 그때 마만의 집밥 있거든요. 처음에는 아침에 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요리하고 먹고 그 다음에는 저기 뭐지 먹방 뉴스 진행하고 그랬는데 그냥 바꿨죠. 아침에 바쁘더라고. 너무 분주한 게 아침에 요리하고 또 그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내 혼자 있을 땐 괜찮은데 애가 있을 때는 조금 바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또 속으로 생각하겠지. 어 신랑은 하고 신랑은 시어른을 모셔야죠. 나는 시어른 안 모신다 그랬어. 그게 결혼의 조건이었어. 맛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뉴스 한번 볼게요. 아, 그리고 마마네가 원래 멤버십이 있었는데 의외로 그 멤버십이 별론 것 같더라고요. 뭐 멤버십 해가지고는 멤버가 많냐 하면 겨우 한두 명이다 보니까 어, 진행을 잘 못하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이번에는 멤버십이 뭘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마마네 아침 먹방 후원 겸 멤버십. 그래가지고 뭐 별다른 거 있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마마네가 계속 이렇게 아침 먹방 뉴스, 저녁 먹방 뉴스, 그다음에 라이브 하는 것을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전달을 여러분들이 나한테 하는 거지. 이렇게 멤버십 해가지고는 뭐 월 일정 금액을 지불을 하면서 뭐 큰 혜택은 있나? 큰 혜택이 있다면은 마마네가 요 판매하는 거거든요. 외국에 있을 때 공장하고 의뢰해가지고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도매 사이트에서 들고 온 것도 있지만은 근데 다수가 공장하고 거래해가지고는 인챈트레스 M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em-jewels.co.kr에서 판매를 하자라고 컨셉을 내가 잡고 공장하고 의뢰해가지고 들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한 10% 아니면은 뭐 멤버십이 좀 고액의 멤버십이다 그러면 한 15% 정도 저렴하게 살 수가 있답니다. 자 뉴스를 한번 볼게요. 채팅창에 가희현님이 누님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유정남님이 늘 응원합니다. 그러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즘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내 영상을 직접 날 보지 않고
왜 우리 젊었을 때 라디오 듣잖아요. 왜 저기 누구지? 뭐 별이 빛나는 밤. 그거 누워서 들으면서 킥킥킥 거리면서 웃으면서 자고 막 그랬잖아. 재밌어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을 주게끔 이렇게 내가 닉네임도 읽고 그다음에는 그 닉네임 그 저분이 적었는 글도 읽고 그러면서 내가 방송을 진행을 할까 해요. 그래서 닉네임 부르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긴다 이러면은 말씀을 해주세요. 저기 어디야? 뭐 영상 내에 적어도 되고 뭐 이렇게 언급을 해주면은 내가 생각을 해볼게요. 음, 중딩 때, 그 중딩 때 나는 고딩이었어. 진짜 재밌었죠. 별이 빛나는 밤에 그러면서. 자, 그다음에는 왜 그때 시그널 음악도 있었잖아. 그 시그널 음악도 좋았죠. 나 요즘 악기 연습하니까 그 시그널 음악을 내 악기로 집어넣을까 이러면서 한번 보자. 일단은 주절주절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뉴스가 있나 한번 보면은 응?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생닭을 물에 씻지 말라 그러네요. 현미경으로 보니까 드글드글 경악 왜 그런데 한번 읽어볼게요. 와 생닭을 물에 씻지 말래. 물에 안 씻으면 어디 씻어? 응? 한번 보자. 싱크대에서 생닭을 흐르는 물에 씻을 경우 식중독을 유발하는 세균이 주방에 있는 조리 도구와 음식뿐만 아니라 생닭을 씻는 사람의 입까지 들어간다는 주장이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그래. 그런데 어, 여러분들은 1년에 한두 번 주방 소독 안 해요? 나는 락스로 싹 한 번씩 주방 여기 구석구석 다 드러내고 닦거든요. 그렇게 닦아야지. 그 다음에는 행주 같은 거 그런 거 뭐 좀 쓰다가 약간 일회용식 행주를 쓰고 그러니까 그리고 도마 같은 경우에도 뜨거운 걸 한번 이렇게 소독하듯이 씻어주고 그런 거 해줘야 된다니까요. 왜 도마 씻는 세제 있잖아요. 그런 그걸로 씻어줘야 돼. 그래야지만 여름을 잘 날 수가 있지. 자칫하면은 식중독 걸린다니까요. 여기 보면은 내가 이거 카피 남겼나? 아무튼 그렇다 그러네요. 흐르는 물에 씻지 말래. 여기 보니까 생물 교사이자 과학 실험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야. 어, 왠지 저 유튜버를 홍보하기 위해서인가? 몇 쭉 해가지고는 생닭에 묻어있던 세균은 다른 음식에도 부착되고 심지어 닭을 씹는 사람의 입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주방 싱크대와 주변 구역 60%가 세균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물에 튀기니까 그랬지. 물에 담궈놓고 핏물을 쫙 빼야 돼, 닭은. 튀김을 해 먹든 찜을 해 먹든 아니면은 뭐 삼계탕을 하든 뭐 닭국을 끓이든 일단은 닭에 있는 핏물을 쫙 빼고 그 다음에는 닭이 더럽잖아요. 닭껍질 이렇게 닭털 뽑고 닭껍질 있잖아요. 얼마나 더러운데. 예. 거기 그걸 푹 물에 담궈 놓고 핏물도 빼고 잡내도 빼고 그 가장자리 그 털 끼어 있고 한 그런 부분에 미세하게 균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빼야 된다니까. 여기 저기 또 보면은 식중독균 확산을 막기 위해 생닭을 포장만 뜯고 그대로 조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뭐야? 저건 아닌 것 같아. 예. 이거는 그 주변으로 튀기 때문에 그냥 생닭을 그대로 조리한다. 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건 아니야. 저건 나는 좀 에반 것 같다. 아무리 기사라 하더라도 다 맞다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죠.
보니까 포장된 생닭은 제조 과정에서 이미 살균 세척을 거쳤기 때문에 별도의 세척 없이 바로 조리해도 무방하다. 근데 아니, 나는 아니야. 왜? 펼쳐보면은 닭털이 이렇게 그대로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아니다라는 거지. 아마 여자들은 맞아 맞아, 물에 담궈 놓고 해야지 등등 그렇게 말할 거야. 음, 자, 그 다음번에 또 뉴스 한번 볼게요. 아까 그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채널을 약간 홍보해 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걸 방송하는 채널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그 채널 이야기 해줄까? 생각해보고 나중에. 아니지. 관심이 있는 시청자분들도 있으니까. 포켓 생물이래. 포켓 생물. 유튜버 포켓 생물에서 이렇게 하나 봐. 근데 유튜버가 다 맞는 건 아니니까 너무 절대적으로 청구를 하지 마세요. 특히 부동산, 주식 이런 거 맞는 거 없어. 집은 과거에는 뭐야, 서울에 청담동도 안 팔렸다니까요. 청담동, 압구정동, 그 다음번에 그런 데가 그렇게 학군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안 팔렸다니까. 그러니까 유동 인구가 어느 정도 생긴다라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애를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때 움직이는 거지. 그렇지 않고 상업 지역에는, 그리고는 주복 이런 데는 상업 지역이잖아. 그래가지고는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아. 원래 주복이 그렇더라고. 주상복합은 상업단지에 짓잖아요. 요즘은 워낙 사기가 많다 보니까, 워낙 사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법을 알고 그 법을 이용을 한 거지. 내가 얼마 전에, 뭐야, 어, 뭐지? 피싱 사건. 그게 피싱 사건이었나? 음, 그때 내가 얘기했던 게 검찰이 먼저 전화 오지 않는다. 경찰을 한번, 어, 단계를 거친다. 내가 그렇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식으로 또 사기를 치더라고. 경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유튜브로 이야기할 때도 진짜 조심해야 된다니까. 왜? 어떤 사람은 유튜브 측에서 이야기한 걸 듣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자기 행각으로 갚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참 이렇게 본인 생각을 오픈을 한다는 게 참 조심스럽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니까. 안 그래도 검찰에서 먼저, 그러니까 검사가 먼저 뭐 전화하거나 그런 그건 없다. 그 단계가 다 있다. 이 이야기 하면서도 아, 경찰을 사칭한 사기가 또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그게 있었던 거더라고 보니까. 그런 문제야. 음, 이게 뭘까? 사회 부분이야. 미국 아역 출신 여배우다. 임신 중에 숨졌대요. 미국 아역 배우 출신인데 24살이야. 소피 니웨이드다. 임신 중에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전했다 그랬는데. 왜? 음, 어, 임신 중독도 아니야.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 근데 임신 중에 사망을 한 거지. 보니까 리웨이드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사망 당시 현장에서 함께 있던 남성은 좀 용의자로 꼽고 있다라는 거지. 사망 당시 현장에서 함께 있던 남성은 용의자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네요. 같이 있었나 봐. 근데 이 사람이 용의자는 아니야. 미웨이드는 2006년 6살의 나이에 영화 벨라로 데뷔해가지고는 연예계에 발을 들였다. 맘모스에 나왔는가 보다. 좀 받는 연예인 같은데. 인비저블 사인, 노아 등 다양한 영화에 출연을 했다 그러네요. 사망을 한 거야. 예뻐. 얼굴을 보면 다 알 거예요. 얼굴 보면은 다 알아. 24살이야. 너무 예뻐. 약간 왜 초록인 듯 그레이인 듯한 눈동자의 색깔을 가진 너무 예쁘다. 근데 임신을 했는데 왜 숨졌을까? 극복 위에 약 복용 그러는데 그래도 죽지는 않은데 음, 와 피플 등 미국 매체들은 리웨이드의 유족이 이날 성명을 내고 그의 사망 소식을 보도했다 그래요. 유족 측은 리웨이드가 내면의 트라우마와 수치심을 이겨내기 위해 스스로 약을 복용했고 이로 인해 사망했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여기 밑에 내려오니까 확실하게 사망 원인이 규명되지는 않았다 그러는데 뭔지 모르겠지만은 내면의 트라우마와 수치심을 이겨내기 위해 스스로 약을 복용했다 그래요. 무슨 약을 복용해가 수치심을 이겨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라고 그러네요. 자, 일단은 이 아역 배우가 죽은 거야. 무슨 수치심 이겨내는 약도 있나? 응? 세상에. 이거 다음번 후속 기사 나왔으면 좋겠다. 궁금하다. 그 다음에 쭉 또, 일단은 사회 뉴스, 경제 뉴스 봤고, 경제 뉴스 하나 더 볼까? 오늘 주식장이 어떻게 될까? 테슬라가 반등했다 그러네. 미국 주식은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 그러니까 수익이 250만 원 나면 세금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환율이 낮을 때 들어갔다가 그리고는 한 250만 원 정도 차익을 봤다 그러면 팔아. 그리고는 환율을 딱 보고는 예수금 이렇게 팔고 나면은 그 돈이 예수금 처리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딱 보고 환율이 조금이라도 올랐을 때 그때 파는 거지. 파는 거지가 아니야. 뭐 환전시키는 거지. 그래도 되잖아. 환율이 조금 높을 때. 그러니까 미국장 종목은 본인이 살 때 환율을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니까. 적어놔야 돼. 머릿속에 아이고 절대 그거 기억 안 남. 20대도 그거 기억 안 날 거야. 몇 월 며칠 언제 무슨 종목 샀고 물론 핸드폰에 다 남지만 그래도 세세하게는 안 남으니까 종목 적어 놓고 그다음에 그때 살 때 환율 그다음에는 음, 그 당시 때 이렇게 달러를 사고 팔고 할 때도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얼마인지도 봐놔야 돼. 안 그러면은 돈 몇십만 원 벌자고 해가지고는 나중 되면은 그 돈이다. 응? 트럼프가
트럼프 폭락장 예고했나? SNS 올린 게시물 뭐길래 그래? 미국의 고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증시가 급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트럼프가 고의로 시장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제목의 동영상을 리포스트했다. 보면은 해당 영상이 트럼프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비밀스러운 게임을 하고 있다는 도입부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야. 트럼프가 고율의 관세 정책으로 자금이 미국 국채로 쏠리게 만들어 연방준비제도가 5월 금리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아, 금리가 조금 떨어진다라는 거지. 예, 금리가 조금 떨어지면은 뭐 주식장이 조금 위축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래도 미국장이 참 미국장이라 한국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체 주식의 94%를 미국 상위 8%가 보유하고 있다며 트럼프가 단기적으로 부유층의 이익을 흔들고 그 혜택을 중산층에게 돌리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말하며 마무리된다. 여기 아닌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뭐 일단은 보니까 그래도 5월장도 좋을 것 같네요. 4월장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4월장 좋았던 것 같아. 난 보면은 그냥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때 내가 팔고 그랬었으면은 이익을 봤지. 근데 내가 생각했던 목표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그 목표 금액이 오면은 그때 팔아야지 하고 그냥 놔두고 있는 거지. 뭐라는 거야? 윤 놀려 편들 때부터 가끔 들어왔는데 말도 안 되는 개소리해서 복잡합니다.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 선포를 했어? 하나만 이야기해보자. 이거 아세요? 왜 계엄 선포했는지? 뭐 이상하게 뭐 김건희 지키려고 그 다음에 정권 이어가려고 그런 말을 하지 말고 그건 전부 다 찌라시니까 거짓이니까. 응?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한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반체제되는 세력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뭐 전복시키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떤 식으로 찌라시로 전부 다 찌라시 가지고는 국민들을 속 기만하는가 누가 그래? 그런 종북주의자들 심하다니까 내가 보니까 왜 그런 종북주의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튜브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들을 거짓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야. 없는 말로 지어내가지고 그걸 보고는 아 느꼈다니까. 그리고 또 뭐야 MBC나 아니면은 또 무슨 뉴스였더라. 분명히 이런 그걸로 해가지고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생짜로 거짓말 시키지? 더불어민주당을 둘러싸고 있는 대중매체도 전부 다 그쪽 편이잖아. 그러니까 다 거짓말을 시키는 거지. 종북이라는 프레임을 아직도 씌우냐 그러는데. 가서 임종석하고 다 찾아봐봐. 임수경하고 정청래하고 언제적 얘기냐고가 아니라 그 세력들이 국회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김대중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통일을 외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는 20년이 넘어서 통일됐어요. 알려놔 줬지. 그래가지고 그 애들 핵무기 만드는 거지.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뭐 한민족 어쩌고 저쩌고 그 애들 그러지.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면 좋아. 그럼 정권은 누가 잡아? 어? 김정은이가 잡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사파 애들이야. 문재인 때 USB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 알아? 모르지. 그거 족쳐가지고 알아내야 된다니까. 안티만 할 거면은 나가시고 개몽이 되고 싶으면 계속 들어오시고.
왜? 그들이 그대한테 잘못된 생각을 주입을 시켜가지고 그대가 뇌가 흐리멍텅해졌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봐봐. 제일 마지막은 뭐 김정은이가 정권 잡아도 돼? 하고 물어보면은 전부 다 말을 못해. 걔들은 김정은이가 정권 잡아야 된다라는 레파토리야. 와가지고는 헛소리 할 거면은 너는 내가 생각했을 때 종북주의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복자와 뭐 미자맘인가. 그리고는 북한하고 통일을 해가지고 해야지 경제 발전을 일으켜진다.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다. 뭐 등등 그렇게 이야기하네. 그 사기꾼이야. 걔도 종북주의자야. 북한에 2,600만 명이 인구야. 인구가 2,600만 명이야. 평양에 거의 300만 명이 살아. 300만 명하고 조금 더. 그들만 어느 정도 뭐 인간다운 삶이라고도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좀 그냥 사는 거라고. 300만 명만 2,600만 명 중에서 300만 명만 그렇게 살고 그 외에는 다 힘들게 산다고. 2,600만 명에서 반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거야. 서열 가리기가 제일 확실한 나라가 북한이야. 어느 누구는 북한이 군사력을 그렇게 강화를 시키는 게 자기네들 자생력을 키우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렇게 자생력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북한 주민들 굶어 죽는다 그러는데 그렇게 군사력이 강화해야 돼? 군사력을 모든 경제를 쏟아부어야 돼? 아니라고 봐. 김일성이가 예전에 한 말이 있다. 김영삼한테.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기 위해 가지고 모든 그 경제를 군사력에 쏟아붓는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통일하자. 손을 내밀었다. 그러고는 한 달 뒤에 죽었다. 뭐 병 악화 어쩌고 하지만 절대 나는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나는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게 외국 생활을 한 거야. 틈이 한 번 있었잖아요. 외국 살면서 한국에 계속 있지 않은 거야. 우물안 개구리에서 살지 않았던 그런 세상을 접한 거지. 그런 라이프를 살아본 거야. 그러고는 다시 우물안 개구리로 들어왔어. 보니까 답답한 거지. 그러고는 생각이 그 틀 안에서 밖에 있다 보니까 계속 통일해야지만 뭔가 살 수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단지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전쟁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투자하기에 좀 적절하다. 음,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 외에는 그렇게 못 사는 나라고 해가지고는 누구만 힘들어? 우리만 힘든 거야. 종독 소득도 하나 뭉쳤는데 발전해서 못하고 있는 거야. 그 애들도. 옛날만큼의 소득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고 북한이 좋으면 북한 가고 남한이 좋으면 남한으로 오고 그러면 될 거 아니야. 뭐가 문제가 돼? 그러니까 분위기를 대한민국의 분위기를 흉흉하게 그렇게 선동질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라고.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왜? 이건 대중매체들이 많으니까 자기네들 소리가 커져지니까 계엄선포문 5개만 보지 말고 어떤 조건이 있어서 위에 조건문이 있잖아.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반체제되는 세력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전복시키려고 그런다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그리고는 더불어 해가지고는 이명박 대통령까지 깜빵을 보냈어. 그렇게 보낸 얘들이 그만큼 본인들은 깨끗해? 아니야. 그 애들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희석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대한민국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북한하고 교류를 하려고 그러겠지. 같은 이념 체제로 해가지고는. 뭐 통일 운운하면서. 그 애들 그 레파토리 아닐까?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 왜? 니들은 팩트를 이야기하면 뻑하면 선거법 위반. 그러네. 민주당 이야기했다고? 욕했다고?
한번 물어보자. 내 외국에 있을 때 광우병 그걸로 인해 가지고 외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게시판인데 거기에 광우병 그걸로 인해 가지고는 뭔가 크게 문제가 될 것처럼 해 가지고는 민주당 찌라시 그까지 뿌려져 있더라. 알겠니? 니들이 그만큼 악랄하다. 그래 나도 거기에 동조를 했다.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그게 민주당이야. 민주당이 민낯이야. 강호범 그뭐 있어? 없지.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순수한 민주당이 그럴까? 내가 봐서는 아니야. 주사파 애들이지. 간첩 세력들. 대한민국을 흉흉하게 만드는. 과거에 저기 뭐야 제주 4.3 사건도 북한의 김달삼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여섯 일곱 명이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는 제주 주민들 선동을 시킨 거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게끔 해서 쿠데타가 일어났던 거고. 그리고 지는 김달삼 그 사람은 북한으로 넘어가가지고 김일성한테 뭐 김일성 무슨 사령 훈장 뭐 2급인가 그거 받았다 그러더라.